죄송하지만 여기는 고급 호텔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8세의 김영수 할아버지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서 쫓겨날 뻔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것도 단지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랑하는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손자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현지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봐온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다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유럽풍의 우아한 외관과 화려한 로비가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높은 천장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화분과 조각상들이 품격을 더했죠. 할아버지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수수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비행기에서 14시간을 보낸 터라 다소 피곤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긴 여행의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간 할아버지는 예약 확인을 위해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된 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할아버지의 영어 실력이 그리 유창하지 못했던 거죠. 평소에는 비즈니스 영어에 능숙하셨지만 긴 여행의 피로와 긴장감 때문에 한국어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젊은 여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뭔가 불쾌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실례합니다만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천천히 영어로 다시 말씀드리려 했지만 완벽하지 않은 발음과 어법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점점 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른 동료와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국제적인 호텔입니다. 최소한의 영어 소통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런트 직원의 말이 점점 더 거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제시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여성이었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제시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꺼낸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받아든 제시카는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정말 저희 호텔 예약이 맞나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예약은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가 직접 예약해준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손자에게서 받은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제시카는 휴대폰 화면을 대충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가짜 증명서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네요. 영어 버전은 없나요? 할아버지는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손자가 보내준 메시지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영어로 된 별도의 확인서는 없었거든요. 그러자 제시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체크인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호텔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차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시카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바쁩니다. 뒤에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실제로 뒤에는 서양인 투숙객 몇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잠시 옆으로 비켜서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한 서양인 남성이 제시카에게 다가가 간단한 영어로 체크인을 요청했고 제시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즉시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죠.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태도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여전히 참고 계셨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이제는 매니저까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마이클 톰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무언가 설명하자 마이클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수수한 차림새와 어눌한 영어 실력을 보고 판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은 예약 없이는 투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려보한 직원을 부르는 신용까지 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자신이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호텔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의 말에는 교묘한 차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듯하지만 속뜻은 명확했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확인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마이클과 제시카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도 할아버지를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김영수입니다. 지금 맨해튼 브로드웨이 호텔에 있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창한 영어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어눌하게 말하던 그 할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발음과 문법이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전화통화를 이어갔어요. 네. 저희 체인 호텔 중 하나인데 직원들의 응대가 좀 아쉽네요. 언어 장벽 때문에 투숙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는데 말이죠.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저희 체인 호텔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제시카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이 호텔 매니저와 직접 통화해 주시겠어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내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마이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권위가 있으면서도 단호했어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는 글로벌 호텔 체인 본사의 로버트 존슨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체인의 주요 투자자이신 김영수 회장님이십니다. 마이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도 상황이 반전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손자분의 결혼식 참석차 뉴욕에 오셨는데 언어 소통 문제로 체크인을 거부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 체인의 서비스 수준인가요? 즉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이클은 식은땀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내쫓으려 했던 그 할아버지가 호텔 체인의 주요 투자자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시카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할아버지가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호통을 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는 외모나 언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이클은 식은땀을 닦으며 즉시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도 부랴부랴 컴퓨터를 두드리며 예약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시스템에서 예약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시스템 최상위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다른 투숙객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호텔 직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벨보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할아버지의 짐을 받으려 했고 컨시어지는 뉴욕에서의 일정을 도와드리겠다고 나섰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까지 나타나 특별 메뉴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우스키핑 팀장도 와서 룸 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지시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머무시는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사양하셨어요.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는다고 다른 투숙객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하셨죠. 그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과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30분 후 호텔 사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신사적인 모습의 데이비드 윌슨 사장이었어요. 평소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장이 이렇게 급히 달려온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김영수 할아버지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저희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불쾌하셨을 텐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장의 사과를 받으며도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에요. 이 호텔이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찾는 국제적인 호텔에서 말이죠. 데이비드 사장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회장님께서 투자해주신 저희 호텔 체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어요. 제시카는 그동안 서 있기도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무례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친구,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당신도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벌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움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에 호텔 직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꾸짖기보다는 교훈으로 삼자는 할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저도 젊은 시절에는 외국에 나가면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받기도 했고 서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위해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일, 영어가 서툴러서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견뎌내며 성공을 이룬 과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습니다. 외모나 말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제시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마이클도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든 똑같이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데이비드 사장도 할아버지의 품격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던 거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것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만 때로는 바쁜 일상에 쫓겨 그 마음을 잊게 되는 것뿐이죠.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맨해튼 브로드웨이 호텔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데이비드 사장은 약속대로 전체 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과 기본적인 다국어 소통 방법을 모든 직원들이 배우게 되었어요. 호텔 로비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서비스 매뉴얼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시카는 그 후로 어떤 고객이든 먼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정중하게 응대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려 노력했죠. 그녀는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죠.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품격 있는 대응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편견 없이 모든 고객을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변해갔어요. 할아버지는 며칠 후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셨죠. 손자의 신부도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호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고마운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잖니. 호텔 직원들은 할아버지가 체크아웃할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아버지가 투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떠나실 때는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나와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도 마지막까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그 호텔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고, 특히 아시아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였어요. 호텔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범 사례로 업계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아버지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이자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언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